전생 3. 전생 시리즈가 재미가 있어 한참 공부 중인데 어떤 친구가 L시대에 그쪽이나 공부를 할 일이지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댓글을 올렸다. 그래서 난 가차없이 댓글을 삭제시켰다. 히읗히읗히읗. 글쎄 아무리 우주의 신비의 세계를 과학으로 파헤친다 해도 해결될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본다. 진리와 종교와 전생과 죽음에 대해 이 답을 알기 위해 수천 년 동안 인류는 공부해왔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답은 찾지 못했다고 본다. 때론 확실히 안다고 꺼덕대는 인간이 있지만 대부분 사기가 많았다. 이 영역은 인류의 영원한 숙제가 아닌가 싶다. 물론 해답을 나름대로 찾았다는 인간이 여기저기 있기도 하지만 난 못 믿겠다. 이유 없이 멀쩡한 남편만 보면 분노가 알아나는 케이스를 전생 리딩으로 패친 케이스를 본다. 착한 남편에게 분노가 많아 그 아내의 전생을 알고 보니 아내는 공주였고 남편은 공주의 호위무사였다고 한다. 신분상 사랑할 수 없는 처지의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두 사람의 관계를 안 공주의 아버지인 왕은 호위무사를 없애려 했단다. 그래서 공주와 호위무사는 몸을 피해 이웃 나라로 도피를 했단다. 이웃나라 욕심 많은 왕은 호위무사를 회유하여 떠나온 나라의 자객으로 보내 공주의 아버지를 살해했단다. 그리고 그 영토를 점령해버렸단다. 아무튼 훗날 임신한 공주는 그 사실을 몰랐단다. 훗날 공주는 아들을 낳았는데 남편 호위무사와 그렇게 사이가 좋았단다. 헌데 그 착했던 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며 아버지인 호위무사와 관계가 최악이 되었단다. 거기다 착한 남편을 보면 공주는 분노가 끓어 올랐다고 한다. 이쯤에서 전생의 리딩은 답이 나온다. 공주의 죽은 아버지는 공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힘들게 만들고 아버지인 왕을 죽은 호위무사인 남편을 보면 아내는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전생 이야기다. 이런 케이스를 많이 연구하다 보면 어렴풋이 각 가정에 한든 가족 관계의 원리를 이해할 수도 있다고 한다. 자, 우리 집 케이스를 보면 이렇다. 난 효자인 두 아들 때문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아내가 가끔 큰아들이 없었으면 벌써 저녁에 나하고 안 살았을 거라고 했다. 신혼 때 너무 실망하고 고생스러웠는데 큰아들을 낳고 살 것 같았단다. 사실 어들이 크면서 우리 부부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아들은 현명하고 지혜로워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이해하는 편이다. 사실 훌륭한 능력 있는 아들이 엄마한테 너무 잘해 전생의 아내의 아버지가 아닌가 싶다. 김전무는 결혼 생활에 잘못이 있긴 하지만 늘 미운 털이 박히는 걸 봐서 전생의 아내에게 사사 건건 태클을 걸며 심부름만 시킨 게으른 친 오빠가 아닌가 싶다. 히읗히읗히읗. 둘째 아들은 전생의 아내가 다니던 교회 성직자가 아니었나 싶다. 어려서부터 참 영성이 뛰어난 아이였다. 글쎄 엉터리 같은 전생 리딩이지만 난 회개하고 아내에게 지금보다 100배는 잘해야 할 것 같다. 히읗히읗히읗. 전생이 어젯밤 눈이 왕창 내렸다. 눈 덕분에 연장 이틀을 골프를 굶었다. 참 답답하게 집구석에서 시간을 죽였다. 눈이 너무 내려 재미가 없지만 금년의 산에 덮인 눈으로 여름에 물 걱정은 안 할 것 같다.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집중적으로 전생 리딩 연구를 하고 있다. 리딩하는 사람이 박진여라는 여인인데 맑고 청초한 이미지로 거짓말 칠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아 보인다. 아무튼 재벌부터 권력이 있는 상위 그룹부터 병들고 못 배우고 가난한 신분의 사람 3만 명을 25년간 전생을 리딩해 주었단다. 지금 예약하면 10년 후에나 차례가 온다고 한다. 히읗히읗히읗.
그 박 선생 이야기가 부자나 권력가나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자 가난한 자 못 배운 자나 다 똑같은 인간 관계의 갈등 속에서 고통을 받는다며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란 결론을 내렸다. 상담 사례 하나가 참 인상적이다. 어떤 어여인에게 예쁜 딸이 하나 있었고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들이 하나 있었단다. 어여인은 예쁜 딸을 키우면서 그렇게 행복했단다. 딸은 잘 컸고 훌륭한 산란감을 만나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그만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단다. 애 여인은 왜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애 여인은 전생을 리딩해주는 박 선생을 찾아갔단다. 박 선생은 그 딸의 전생을 차분히 리딩해 주었단다. 애 여인은 조선시대 어느 양반집 대감의 정실 부인구이였다고 한다. 허나 애 여인은 애를 낳지 못하는 바람에 양반 나리는 첩씨를 얻었다고 한다. 첩실은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정실 부인 A 여인은 질투를 하며 사람을 시켜 임신한 첩실을 우물에 빠뜨려 죽게 했단다. 죽은 첩실은 어여인의 딸로 태어나고 첩실의 몸에 임신해 있던 애는 어여인의 장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단다. 그러니 애 여인의 숙명은 과거 생의 업으로 현생에서 고통을 받고 살 수밖에 없다고 전생을 리딩해 주었단다. 애 여인은 그 리딩을 듣고 남은 장의 아들을 더 열심히 보살펴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 풀리지 않은 실타래 같은 살 전생을 알게 되면 이해가 되고 용서하고 화합하고 선행을 왜 해야 하는지 깨달게 된단다.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일지 아닐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 싶다. 이 이야기를 지어낸 이야기라면 지금까지 25년간 3만 명을 배준 전생 리딩은 다 소설 같은 꿈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난 밤만 믿고 싶다. 다음 전생 3편에 내 집에 일어난 사건을 내 나름대로 풀이해볼 예정이다. 전생, 집안이 흥하려면 3가지 소리가 나야 한단다. 일하는 소리, 글 읽는 소리, 웃는 소리. 이 3가지 소리가 담장을 넘어야 건강하고 집안이 잘 되는 집이란다. 요즘 우리 집엔 아무 소리도 안 난다. 동시에 웃을 일은 더욱 없다. 너무 적막해 하루가 지루할 때가 종종 있다. 그래서 심심하던 차에 전생 연구에 들어갔다. 누군가 자녀들도 잘 되고 두 부부가 금실이 좋고 거기다 부인이 예쁘고 골프까지 잘 치면 전생의 나라를 구했나 한다. 나쁜 일 많이 하고도 현세에서 잘 사는 인간이 있고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도 가난하게 사는 이해 못할 일이 많다. 전생 리딩에 1인자가 하는 말 위 경우는 현세 뒤지게 나쁜 인간일지라도 전생에 복 지은 업으로 현세에 잘 산다고 했다. 그만큼 전생이 중요하다고 한다. 부부관계가 나쁜 경우는 전생의 원수지간이었거나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일 수도 있단다. 자, 우리 부부는 전생에 뭔 일을 했는지 궁금해 생각을 해보았다. 김전무는 종교 사기꾼이 아닌가 추측을 해보았다. 아내는 사기꾼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신도가 아니었나 싶다. 히읗히읗히읗. 아내는 나한테 속은 것 같다고 자주 푸념을 하곤 한다. 한때 김전무가 신앙이 있어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 나이롱 신도였다고 후회를 했다. 히읗히읗히읗. 글쎄 언제 한국에 가면 전생 리딩하는 사람에게 한번 찾아가 보고 싶다. 아무튼 불행의 시간은 길고 행복한 순간은 짧다고들 한다. 꿈꾸는 긴 행복이란 없다. 만약 누군가 긴 행복한 생활을 했다면 불행하다. 그 이유는 행복이 길면 그것이 행복인 줄 모르기 때문이다. 쥐었던 손을 펴니 원래 없던 것을 가지고 바보처럼 가득 찬 줄 알았다는 시인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글쎄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그 남은 귀한
인생을 매일 골프나 치고 먹고 자고 사는 게 최선인지 모르겠다. 다음 생을 위한다면 봉사와 이웃의 선행을 많이 베풀어야 하는데 말이다. 어떤 선행을 어떻게 해야 할까? 예비군, 마누라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가? 골프 썸이 아닌가 싶다. 약 5년간 매일 같이 카트를 타고 골프를 쳤던 너구리가 있었다. 그 젊은 너구리는 유난히 낯을 가려 꼭 같은 카트를 타고 골프를 쳐왔다. 히읗히읗히읗. 그 너구리는 유난히 입담이 좋아 웃겨서 매일 웃고 지냈던 사이였다. 그런 너구리가 가끔 여행을 가면 혼자 남게 되어 우울했던 추억도 있다. 그런 너구리가 한국으로 이주를 한다고 통보를 했다. 한쪽 팔을 잃은 듯하다. 평생을 같이 놀 것 같지만 경험상 10년은 넘지 못하고 헤어지곤 해왔다. 구력 40년 가깝게 쳤지만 수없이 많은 선수가 거쳐갔다. 잘 놀던 친구가 어느 날 암 진단을 받고 하차한 친구도 있었고 갑자가 마누라가 쓰러져 병수발 하느라 필드에 못 나오는 친구의 사업이 망해 골프채를 놓은 친구도 덜어 있었다. 거가다 멀리 타주로 이사를 가면 또 헤어져야 한다. 골프를 좋아하지만 여건이 안 되면 칠 수 없는 슬픈 현실로 다가온다. 첫째가 건강해야 한다. 사지가 멀쩡하지 않으면 칠 수가 없다. 그래서 밤낮으로 늘 몸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젖은 낙엽에 넘어지지 않게 정신 차려야 한다. 둘째,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자연히 칠 수 없다. 돈 버는 기술에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사업이 기울지 않게 신경을 써야 한다. 셋째, 골프에 우선 시간을 낼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같이 재미있게 놀 친구가 있어야 한다. 다섯째, 자기 핸디를 유지하기 위해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사실 위의 조건을 갖추는 일이 쉬워 보이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아무튼 난 어떻게든 그 조건을 갖추려고 40년을 한결같이 열심히 노력을 해왔다. 히읗히읗히읗. 사실 평소에 같이 놀 수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군을 많이 형성해 놓아야 한다. 사실 현재 우리 썸은 환상의 썸을 보유하고 있다. 매일 2명은 고정 정규군이 있고 나머지는 일주일에 2번씩 치는 예비군 너구리가 4명이 포진해 있다. 아무튼 그래서 매일 즐겁다. 히읗히읗히읗. 자유인. 오늘은 길 위에 평생을 살며 자유를 즐긴 영혼이 소유자 크리스인 조르바를 흠모하며 몇 자 적어본다. 사천 사는 후배는 한국의 조르바라고 생각하는 유일한 인물이다. 그가 주장하는 진정한 자유란 첫째, 돈으로부터 해방되어야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나더러 그만 일하라고 늘 권고한다. 그 조르바는 자유를 얻기 위해 과감히 60초에 임원직을 내던지고 자유를 얻었다. 대단한 결단에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 난 이 후배의 과감한 실행력에 늘 존경을 표한다. 물론 혼자 산 지가 꽤 오래되었다. 죽을 때까지 쓸 돈은 적당히 챙겨 놓은 상태다. 더 벌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였지만 과감히 돈 버는 일을 손절한 인물이다. 돈을 자유로 바꾼 내가 본 사람 중에 유일한 인물이다. 그는 시간만 나면 배우는 일을 한다. 서울대를 나온 졸업바가 경상대학에 가서 사과목을 다시 수강 신청을 했단다. 지적 욕구가 심한 편이다. 아는 게 많으니 구라가 세다. 히읗히읗히읗. 나더러 글쎄 일만 하다 죽으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죽는다고 바보처럼 살지 말라고 부르짖는 유일한 후배다. 내가 조르바를 좋아하지만 조르바처럼 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2가지가 있다. 아직도 돈 욕심이 많다. 아직도 여자를 사랑할 줄 모른다. 크리스인 조르바의 저자 카자느스키는 이런 묘비명을 남겼다고 한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두려움과 충동에서 벗어나야만 자유를 얻는다고 주장을 한다. 살면서 두려움을 없애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두렵게 하는 게 이런 게 았다. 신도덕, 국가, 돈, 병마, 죽음, 직업 등 말할 수 없이 많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도통을 해야 그나마 살아있는 동안 자유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거기다 하고 싶은 충동은 얼마나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지 모른다. 술, 담배, 커피만 해도 그렇다.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해도 먹고 싶은 충동에서 벗어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충동을 조절하는 노하우는 있다. 초르바는 어렸을 때 버찌가 참을 수 없이 먹고 싶어 아버지 돈을 훔쳐 버짜를 한 소클이 사서 토할 때까지 먹고 버찌로부터 해방이 되었단다. 끝까지 체험하여 쾌락을 다스리는 체험을 해서 좋아하는 술, 담배도 언제든 끊을 수 있다고 한다. 초르바가 못 끊는 것이 유일하게 여성이란다. 여성을 보는 순간 신비로움을 느낀단다. 길 위에 살며 숙식을 걱정 안 한다. 과부가 있는 한 초르바와 사랑을 나누면 주름살이 펴진다고 한다. 그 능력은 잘 들어주고 잘 말해주는 입과 귀에 있기 때문이란다. 히읗히읗히읗. 이 부분은 정말 배우고 싶다. 여인들에게 주름살만 펴줄 수 있다면 그 배우는 최고가 아닐까 싶다. 그는 외모로 꼬시는 바람둥이가 아니란다. 타고난 자질이 여성을 진실로 사랑할 줄 알기 때문이란다.